주당이 계속 하겠습니다. 보통 지난번에 이제 보통 주식 벌써 끝났는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당해 기간 및 비교 표시된 모든 기간의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상하는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 보통 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건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원의 변동이 없다는 건 현금으로 없는 거예요. 현금으로 없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면 그런 무상증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IFRS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를 표현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 희석성 잠재 보통 좀 보겠습니다. 우리 희석 있는 그 주식수를 보는 건데 보면 희석성 잠재 보통주는 희석 효과,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당 계속 영업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 계속 영업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 보통주를 취급한다. 희석 효과가 있는 게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다. 이거 용어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기업의 기술되는 개성 영업 손익의 우선주를 고려하여 조정하며 중단 영업에 관련된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도 이제 계산 문제 낼 때 출제자가 트릭으로 낼 수가 있죠. 중단 영업에 관련된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반시석 효과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반시석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제 잠재적 보통주는 뭐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가 아닌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희석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 여러 개일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희석 효과 제일 큰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주당 이익을 최대한 희석할 수 있도록 희석 효과가 가장 큰 잠재적 보통주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볼 때는 희석효과가 있지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희석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즉 증본주식 1주당 이익이 가장 작은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를 증본주식 1주당 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먼저 희석주당 이익의 계산에 포함시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A, B, C 희석효과가 있으면 주당 이익이 3,000원 있으면 이 각각의 증본주식을 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A는 예를 들면 얘가 늘어나는 게 100이다. 근데 순이익은 변동이 없다. 이게 제일 크겠죠. A는 100이다. 순이익은 10만큼 늘어났다. 얘도 100인데 순이익은 20만큼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영하는 겁니다. 희석효과가 제일 큰 거고 두 번째고 세 번째겠죠. 이 자체만 보면 희석효과가 제일 큰 희석효과가 있는데 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희석효과가 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희석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 포함되는 거 아니고 순차적으로 희석효과 있네? 얘 없네? 그러면 요소는 중단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차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문제구나 이렇게 캐치하면 이런 문제는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푸는 게 좀 수업 목적에서는 좀 권장해 드립니다.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효과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한다. 당연하죠. 이 행사된 것으로 가정해 보니까 이 경우 권리행사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은 보통주로 회계기간의 평균시장 가격을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걸과 권리를 행사할 때 발행해야 할 보통주 수익시와 회계기간의 평균시장 가격을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한산한 보통주 차이는 무상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 글로 표현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키포인트만 보시면 일단 행사된 것을 본답니다. 희석효과가 옵션이나 주식 선택권은 행사된 걸로 본다. 근데 뭐냐면 권리 행사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 권리 행사에 되는 현금 유입. 보통 이런 것들은 행사 가격이 있어요. 행사 가격이 있고 그다음 이제 수량이 있습니다. 수량. 내가 옵션으로 해서 백지 받겠다. 주식 매수 선택권에서 1000주 받겠다. 이런 수량이 있습니다.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오는 게 이제 회계기간의 평균 시장 가격. 평균 시장 가격이 있어요. 평균 시장. 평균 시장 가격이 있는데, 요 유의백이죠. 얘가 유의백이에요. 유의백은 보통주를 회계기간 평균 시장 가격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얘로 발행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 평균 시장 가격으로 나눈 거, 유의백을 여기 유의백을 평균 시장 가격으로 나눈 게 실제 수량이겠죠. 여기. 그럼 요 수량하고 요 수량 차이만큼, 요 차이만큼을 무상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행사 가격이 행사 가격이고, 만원이고 수량이 지금 10개예요. 근데 지금 시장 가격이 2만원입니다. 2만원이면 현금 유의백은 뭐 만원에서 10개니까 10만원이 될 거고, 그럼 실제 요 가격으로 현재 시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은 10만원 해서 2만원. 그러면 이제 5개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처음에 행사 가격 10개하고 실제 요 돈으로 실제 시장에 살 수 있는 돈 차입금액 5개, 요 5개를 무상으로 발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요 자체가 그 우리 희석 효과가 있는, 희석 효과 할 때 고려해주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가격에 대해서 수량 실제 전환되는 이 10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발행된 그 5개를 우리가 그 희석 효과 때 고려해주는 겁니다. 요 말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옵션과 주식 선택 그 행사기간 보통주 평균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의 보통주를 발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희석효과가 있으며, 이때 그 회계기간의 보통주 평균 시장 가격에서 발행금액 차감액 희석효과, 이렇게 말이 되게 어렵게 되는데, 행사 가격 이거 보면 평균 시장 가격보다 그 평균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당연히 행사하겠죠. 그래야지 차익이 먹으니까. 그럴 때 그때 희석효과가 있는 겁니다. 행사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크면은 당연히 손해보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면 반시의 효과가 있는 거고, 이 얘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숫자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데, 기준서다 보니까 그 글로 적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행사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으면 행사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 그러면 시세효과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그 차감한 시세효과 금액이 되는 겁니다. 시세효과 금액이 아까 구한 그 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환 우선주 가는데 일부만 전환되어 상환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일부만 할 수가 있으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전환된 시점까지만 우리가 희석 효과에 대한 수량을 구하는 거고, 전환되지 않은 것들은 1년 전체로 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조건부 그 발행 보통주가 있습니다. 조건부 발행 보통주는 기본적으로 요 의미가 단어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발행이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전환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할 때도 조건부 발행 주식들은 그 조건이 충족된 상태, 충족된 상태라면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어 있는 것을 보아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 주식에 포함한다. 그 이미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우리가 그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 주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정도만 이제 알고 됐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조건부 발행 보통주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계산 문제까지 나올 것 같지 않고, 요 문구는 여러분들 이제 이론 문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충족된 상태라면 실제로 뭐 어떤 액션이 취하지 않더라도 희석주당 수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 주식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기준서 뒤에 적용 사례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유지한다면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한 경우 그 보고 기간 말에 그 목표액이 달성되었지만 그 보고 기간 말 이후 추가적인 기간 동안 그 목표액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추가로 발행되어야 하는 보통주와 시성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희석주당이 계산할 때 추가로 발행하는 그 보통주가 유통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말이 참 많은데 그 일단 그 목표액이 달성됐어요. 달성됐으면 이런 조건부가 이제 그 달성된 거죠. 그러면 X1년도에 뭔가 있으면 X2년도가 뭐 뭔지 아는지 아직 모르지만 쭉 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는 아마 계산 문제 나오지 않을 건데 그 이론적인 문제에서 그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문구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뒤에 보면 적용 문제 있어요. IFRS 기준서 보면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적용 문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문구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건부 발행 조건부 발행 보통 주시수는 이제 미래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죠. 미래 시장 가격에 따라서 조건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보고 기간 말의 시장 가격이 조건 기간 말의 시장 가격과 같다면 발행될 보통 주식 시석 효과를 가진다면 희석주당이 계산해야 한다. 이것도 뭐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이제 사례입니다. 조건부 발행 보통주에 대한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조건부 발행 보통주의 기본 컨셉은 조건이 충족되면 그 조건 보통주 희석주당 수익에 포함된다. 그 컨셉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의 충족이 중요한 거지 실제 그 액션이 중요한 건 아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발행으로 청구한 게 이것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조건 여부만 따지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조건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주식을 발행해줄 조건이 있는데 주식을 발행해줄 수도 있고 차액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얘기하는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경우에 기업은 그 계약이 보통주로 결제될 것을 가정하고 그로 인한 전제 보통주 희석효과를 가진다면 희석주당 수익에 계산한다. 그러니까 취지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희석효과가 있는 것을 웬만하면 보는 거예요. 기준서 자체가 희석효과가 있는 것을. 지난번 앞서에도 이제 보유자가 이제 어떤 선택 기준이 두 가지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그 기준서는 희석효과 가장 큰 기준으로 하라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주로 하는 것으로 보고 희석효과를 구하라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석주당 이익은 기본적으로 되게 상당히 보수적인 개념으로 기준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 큰 개념을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보통주나 현금을 결제할 수 있을 때는 보통주로 결제한다고 가정하고 해라 그런 겁니다. 기업이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옵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반시석효과가 있으면 희석주당 수익을 계산하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매입하면 자기 주식과 똑같잖아요. 매입하면 자기 주식과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수, 분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시석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소급 수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쪽에 다루지만
이 주단순위의 소급 수정은 그 우리 아까 이제 자원의 변동 없이 그 주식수가 변동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는 보통 주식수나 잠재 보통 수가 자본금 전입 우상인자 주식 분할로 증가했거나 주식 변화로 감소했다면 지금은 뭐 주제 썼죠. 이거는 자원의 그 우리가 흐름 없이 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로 이제 앞에서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은 비교 표시하는 보도는 기본 주단순위니까 시간 주단에서 소급하여 수정한다.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앞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의 변동 없이 주식수가 증가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초로 가서 변동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비교 표시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이제 오류 수정과 회계 정책 변경에서 소급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주당이 주식수가 변동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분자가 변동하는 거예요. 분자가 오류 수정하고 회계 정책 변경. 그럼 오류 수정하고 회계 정책 변경은 당연히 이 자체가 소급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소급하는 겁니다. 소급적 문제표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주당 순이익도 소급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표시는 그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1, 2년 차 때 보통 여러분들 1, 2년 차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 2년 차 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시성주당 순이익은 다 공시해 놓은 거예요. 보통주하고 시성주당 순이익 똑같아도 다 공시한다. 자세히 공시한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을 때 기본주당 순이익과 시성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포괄순위는 한 줄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참고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